우리나라와 록히드 마틴이 함께 개발한 FA-50 공격기가 점점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개량되는 동시에 기존의 이를 500대 이상 운용하는 여러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7월에 진행된 대규모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인 2024 피치블랙에는 필리핀 공군이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FA-50 PH가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미국의 F-22와 이탈리아 F-35B, 프랑스의 라팔, 인도의 수호이 30 MKI를 비롯해 16개국 공군의 강력한 전투기들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훈련인 2024 피치블랙에 한국이 개발한 FA-50이 참가한 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우리가 역으로 T-50 훈련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할 경우 그 수량만 최대 1,100여 대에서 1,300여 대에 이를 전망인데요. 미군의 제식 장비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서구 진영 국가들이 운용하는 훈련기에 표준이 된다는 뜻이기에 이후 어마어마한 수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FA-50 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함께 개발한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공격기인데요. 특히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갖은 결함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미국은 다시 더 뛰어난 성능의 T-50 훈련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본 유럽 국가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은 물론 남미의 페루까지 우리 한국의 FA-50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FA-50은 왜 개발되었으며 얼마나 더 강력하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열린 코프 선더 훈련 도중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FA-50 PH 공격기가 F-22A 랩터를 잡아낸 것은 전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FA-50의 HUD 화면이 이를 증명한 바 있는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F-22가 가장 강력한 영역은 중거리 공대공 교전이며 이번 훈련처럼 근접 공중전 상황에 들어갈 경우 F-22와 FA-50 공격기 사이에 존재하는 전투력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적 전투기와 아군 전투기가 서로 꼬리를 무는 긴박한 근접 공중전에서는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가 곧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더 워존에 기고문을 올리는 미 항공 전문가 타일러 로고웨이는 이에 대해 F-22가 훈련 파트너를 가차없이 격파한다면 훈련의 가치는 무엇일까? 방어 위치에서 시작해 특정 무기나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하는 것이 F-22의 역할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F-22는 예상치 못하게 처할 수 있는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더 나은 방어 역량을 가지기 위해 많은 기능들을 봉인당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필리핀 공군 조종사보다 기량이 낮은 조종사를 탑승시켰기에 나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F-22를 모의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인데요. 아무리 F-22가 많은 페널티를 안고 진행한 공중전 훈련이라 해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FA-50이 매우 뛰어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기와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시계외 공중전 상황에서 먼저 상대방을 공격할 때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전투기는 AIM-120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전투기의 방향이 적기를 향해 있고 더 빠르게 날고 있을 때 그 속도 에너지가 미사일에 더해져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력 가속도로 인한 속도 에너지까지 더해지는데요. FA-50은 최대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는 초음속 훈련기이자 공격기이며 이처럼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빠른 전투기들은 공중전에서 매우 큰 유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적기에게 공격받을 때나 지대공 미사일에게 쫓길 때는 어떨까요? 일직선으로 도망치는 기체를 미사일이 쫓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기에 도망가는 전투기는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회피하는 방어 기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미사일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항공역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마하 1.6 이상의 극히 빠른 속도에서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가진 기동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 1.5에서 1.6은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최대한 기동성과 속도를 조율해가며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점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F-35가 이에 맞춰 최대 속도를 마하 1.6까지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FA-50 공격기의 최대 속도 역시 마하 1.5까지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적기보다 더 빠른 기동성과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투기는 근접 공중전에서 적기의 꼬리를 물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키는데도 더 유리할 겁니다. 미 공군은 최근 훈련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데 훈련 단계에서부터 기동성과 속도가 뛰어난 4세대 이상급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초음속 훈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4세대 이상급 전투기들이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하기 위한 고등 훈련기 겸 경전투기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대등한 수준의 공중전이 가능한 기체는 한국의 FA-50 계열 기체들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능의 T-50 훈련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FA-50은 왜 개발되었을까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T-50 골든 이글을 더 높은 비용에도 굳이 초음속기로 개발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이던 F-5 전투기를 대체할 대상이 바로 FA-50인데 F-5 전투기의 임무 영역은 근접 항공 지원뿐만 아니라 공중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하 0.8에서 1.2의 천음속 영역, 마하 1.6 영역에서 비행 가능한 전투기급의 비행 성능이 필요했는데요. 게다가 T-50을 초음속 공격기로 개발한 경험이 있어야 이후 KF-11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개발 당시 과도하게 비싼 훈련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FA-50의 개발은 전술기의 다목적과 추세에 맞춰 나간 것이었으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훈련기가 다름 아닌 미 공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FA-50 블록 20형으로 알려진 기체는 폴란드 FA-50 대규모 도입으로 인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FA-50은 F-16V가 F-16CD 블록 70, 70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FA-50 블록 7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소형 A4 레더를 장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을 장착해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난다는 것인데요. FA-50 블록 70 전투기는 폴란드 수출형의 경우 팬텀 스트라이크로 명명된 레이시온의 신형 공랭식 A4 레더를 탑재하고 LIG 넥스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공랭식 A4 레이더인 ESR-500A를 탑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A-50 블록 70 전투기는 사정거리가 60km 정도인 AIM-120AB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FA-50 블록 70은 BVR 시계 외 공중전이 가능한 본격적인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RIS-T와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는 FA-52와 같은 강력한 무장을 사용해 작전을 수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공중 전력이 될 겁니다. FA-50 블록 70은 지상 타격용 무장으로 LIG 넥스원과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함께 개발하는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KEPD-352가 개발 완료될 경우 이를 탑재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 이르기에 매우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적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와 적국 관계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과의 전쟁 중 그들의 항공기에서 쏘아대는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에 공격받아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블록 70으로 타우러스2를 투발할 경우 러시아군의 주요 지상 목표물 역시 이처럼 초토화될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도 FA-50 블록 70은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GB 역시 탑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GGB는 500파운드 무유도 항공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도 무기로 개조하기 위한 키트인데요. 제이담 키트처럼 GPS INS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제이담과는 달리 활강 날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대 사거리가 30km 정도인 기본 제이담과 달리 KGGB는 최대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달할 예정이며 매우 정밀한 공대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은 어느 정도의 장거리 공대공 무장을 통해 자신을 지키면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적의 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으로 구성되는 방공 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해 초토화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FA-50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자형 전투기인 F-55로의 개량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 기체를 기반으로 TF-50이라는 기체를 제작해 미국 수출에 도전할 계획인데요. F-50 단자기는 기존 복자기 FA-50에 비해 약 370kg의 연료를 더 탑재할 수 있어 임무 작전 반경이 공대공 임무의 경우 31% 증가하고 공대지 임무의 경우 2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ATT 그리고 미 해군의 가상적기 도입 사업인 전술대체항공기 사업 TSA,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인 UJTS 이 세 개 대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이 거대한 세계 미국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을 통해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하는 세계 7위권 항공 우주 전문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부디 이 같은 수출이 잘 진행되어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무서운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유럽과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